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브랜드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거를 시작해 보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타고 다니는 이 타코마 구하기도 진짜 힘들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를 잘 안 팔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옵션도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픽업들은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차를 사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고, 정말 어렵게 샀어요. 이 차도 지금 가져온 지 이제 거의 3년 차. 많은 모습이 바뀐 차량인데, 이 차는 이제 거의 다 제가 원하는 룩이 다 완성이 됐고, 언제든 제가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타코마라는 차에 대해서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파츠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는 거의 다 끝나가기도 하고,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차가 또 두 대가 더 있는데, 걔네도 토요타 차예요. 뭐 전범 기업 차라고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토요타 이 타코마의 형 툰드라 TRD 프로를 운 좋게 한 대 구하게 돼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토요타 툰드라입니다. 쟤는 3.5 휘발유 엔진 6기통이고요. 얘는 5.7리터 8기통짜리 친구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연식이 조금 있어요. 2015년식에다가 키로수도 한 10만 킬로 뛰었어요. 근데 차량 외관 상태가 정말 너무 좋고, 내관 실내 상태도 너무 좋고, 엔진 미션 상태가 너무 좋아서 고민도 안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토요타 차들은 조금 좀비라는 얘기가 있죠. 고장이 잘 안 나요, 차가. 뭐 창문이 안 올라갈 수는 있어도 뭐 갑자기 뭐가 엔진이나 미션이 망가진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국물류만 제때 교체를 했으면 차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미 토요타를 한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신뢰가 무조건 갑니다. 토요타 툰드라 TRD 프로 차량입니다. 이 오렌지 색깔이 순정 색깔이에요. 그리고 TRD 프로들은 여기 이렇게 각인이 있습니다. TRD 프로라고 여기 각인이 있는데, TRD 프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머플러 다르고, 쇼바 다르고, 안에 시트 다르고, 그릴 다르고, 몇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뭐 이 타코마 TRD 프로나 툰드라 TRD 프로랑 좀 차이가 심해요. 타코마 TRD 프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토요타 툰드라 TRD 프로 제가 딱 원하는 연식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차도 한번 천천히 멋지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휠이 순정휠이 아니라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아쉬워서, 순정휠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산에 계신 분한테, 툰드라 타시는 분한테 구했습니다. 순정휠을. 그래서 일단 요 휠을 떼서 팔아 버릴 거고요, 휠 타이어를. 그리고 순정 휠로 바꿔 꽂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차량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배터리가 이미 뒤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압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1V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면은 사실 충전해도 살아납니다. 근데 그래도 기분 좋게 차를 새로 갖고 온 거니까 배터리를 교체를 할 건데, 지금 이 차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납산 배터리예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고, 뭐 오토바이든 차량엔 거의 다 납산 배터리가 들어가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AGM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산철 시동 배터리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산철 시동 배터리로 바꾸면 이제 여러 가지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툰드라 차량은 인산철 시동 배터리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분리하실 때 항상 마이너스 먼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 차체 전체에는 마이너스 전류가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분리하실 때는 항상 마이너스 전기부터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배터리도 원래 얘 사이즈보다 더 큰 걸 꽂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산철 배터리 140A 짜리를 갖다 꽂을 겁니다. 일반 납산 배터리랑 인산철 시동 배터리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제 툰드라에서 탈거한 납산 배터리가 있고,
새로 장착될 인산철 배터리가 있습니다. 보통 인산철 시동 배터리는 100A에서 120A짜리가 좀 많아요. 얘는 그거보다 더 큰 140A입니다. 아마 시동 배터리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고용량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용도로 차량에 장착해놓고 차 시동도 걸고 차량에 전기도 쓰고 할 수 있는 대용량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자, 우선 제가 납산 배터리를 쓰다가 왜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모든 종류의 배터리는 이 배터리 자체에 화학적으로 저장된 전기를 다 소모하게 되면 다시 충전을 해도 원래 성능을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물질의 변화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우선 이 자동차용 납산 배터리 그리고 오토바이에도 많이 들어가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같은 겨울철에 많이 방전이 되곤 합니다. 온도 변화에 되게 좀 민감한 배터리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12.1V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안에 있는 용액이 이제 증발하면서 용액이 줄어들고 안에 있는 극판이 노출되면서 배터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보통은 수명이 이제 잘 충전되고 잘 사용하고 따뜻한 곳에 있고 하면은 정말 2, 3년도 잘 쓰는 배터리지만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보통 한 1년에서 2년? 진짜 길게 쓰면 2년 정도 사용하고 이 배터리를 모두 다 교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차량이 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지만 실내에 있더라도 이제 겨울이 되고 차를 자주 안 타게 되면서 방전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전압수가 너무 낮아지고 충전을 한번 했는데도 지금 또 바로 방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차량 방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배터리가 정말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캠핑 관련한 이제 빌드를 하고 있는데도 가끔씩 손님들이 오면 차 트렁크에 납배터리가 딥사이클 납배터리가 2개씩 달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140A 2개를 병렬로 연결해 놨는데 그러면 280A잖아요. 하지만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는 280A 정용량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는. 그래서 한번 방전이 되면 수명이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선해서 잘 쓸 수 있지만 이미 수명이 줄어있는 상태고 지속적으로 수명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납산 배터리에 대한 설명은 뭐 이 정도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납산 배터리 설명 이 정도로 하고, 자, 인산철 배터리로 바꾸면 이제 좋은 점 그런 걸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납산 배터리보다 좋은 거는 무게가 가볍습니다. 같은 용량이어도 같은 크기여도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 지금도 보시면 케이스의 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나지만 얘는 한 손으로 제가 좀 힘들게 들 수 있을 정도. 근데 얘는 140A예요. 얘는 100A거든요. 아예 못 듭니다. 한 손으로. 이건 3대 500이 와도 못 들어요. 그만큼 같은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한 60% 정도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더 작지만 얘보다 용량은 큰 거예요. 얘는 100A고 얘는 140A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같은 용량인데도 같은 용량 대비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절감되는 사용 중량은 약 80% 정도, 아니다, 80% 이상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명이 길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배터리는요, 자기 용량의 50%까지 방전 후에 재충전했을 때 횟수가 한 400에서 500회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산철 배터리는요, 자기 용량의 90%까지 방전을 시키고도 약 1500회 이상 충전을 하면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배터리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500회 이상 방전을 해도 자기 용량의 80% 이상의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A짜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면은 1500회 정도 충방전을 하고 나고도 한 80A 정도의 출력을 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배터리의 이제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전성이에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극판이 있고 용액이 들어있는데 그 용액이 황산하고 좀 비슷한 용액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양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가스가 새어 나오라고. 가스 나오는 구멍이 없으면 배터리가 팽창해서 터져버립니다. 용액이 다 흘러나와요. 안전성 부분에서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심하게 과방전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용액이 증발하면서 수소가스가 새어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안에 있는 산성물질의 액체가 쏟아져서 다른 거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산철 배터리는요, 고온, 저온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고요, 과방전, 과충전 시에 폭발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내부적으로만 손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이런 배터리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용화된 배터리 중에서 가장 안전성이 우수한 배터리는 이 리튬 인산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요, 납산 배터리보다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상용화된 배터리 중에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도 한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수명이 3배 이상 길고요, 사용상 위험성이 없다는 거, 그게 정말 리튬 인산철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만큼 실제 출력하고 있는 이 힘도 다른데요, 이 100A짜리 납산 배터리는요, 완충 시에 12.8V입니다. 근데 얘가 12V까지만 방전이 돼도 12V 아래로만 떨어져도 맛이 가기 시작을 해요. 12V 아래로 떨어지면 방전되는 반면에 얘는 9V까지 소모를 해도 방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손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60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200A짜리 이 납산 배터리가 있다고 치면요, 한 16kg짜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한 13kg에 110A 정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면요, 출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A를 110A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배터리 세계. 그리고 방전율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듣기엔 좀 생소하겠지만, 얘는 월 방전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그냥 이렇게 상온에 놔둬도 얘는 배터리가 한 달에 1%밖에 소모되지 않아요. 얘는 월 한 5에서 20% 환경에 따라서 자가 방전을 하는데요, 1%랑 최대 기준으로 봤을 때 1%랑 20%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납산 배터리는 완충한 다음에 한 6에서 12개월 정도면 완전히 방전이 돼버립니다. 못 쓰는 배터리가 돼버리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1년 동안 충전을 아예 안 해도 약 85% 정도의 이제 용량을 유지하고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 이제 방전 특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좀 단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 지금 제가 장점을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단점은 얘기할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비싸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 비싸다는 생각도 이 납산 배터리 얘가 가격이 한 10만원도 안 할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 배터리로 진짜 눈탱이도 많이 치고 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최저가라는 게 생기고 나서 아마 이 100A짜리 배터리가 한 75,000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펫배터리 반납하는 조건으로. 근데 얘는 100A고 얘는 140A인데 얘는 가격이 몇십만원 합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한데, 그래서 단점을 굳이 꼽자면 비싸다, 그건데, 근데 이 단점, 비싸다라는 단점조차도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명이 일단 몇 배나 더 길어요. 출력 내는 양도 얘보다 훨씬 좋아요. 이것도 참 얘보다 3배 이상 긴 수명을 가지고 있고 한 약 1.8배 이상의 높은 전력률을 낼 수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비싼 것도 그렇게 단점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로 교체를 하면서 대충 이제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좀 설명이 어렵긴 한데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배터리 특성을 좀 알아봤고요. 장점은 장점인 거고,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에 장착을 한다,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차량에 요즘에 블랙박스 달잖아요. 요즘에는 4채널, 5채널 블랙박스까지 달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블랙박스들을 달고 내가 주차 중에 차에 피해가 있을 때 범인을 잡으려고 우리가 블랙박스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블랙박스가 주차 중에 작동을 하다가 차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녹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차는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라는 걸 달아요. 근데 이 제품을 달게 되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필요 없습니다. 아마 블랙박스 1년 내내 차 시동도 안 걸고 1년 내내 주차한 상태로 돌아가도 방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배터리가 좋다는 얘기고요. 이 배터리를 달면 우리가 블랙박스, 주차 중 녹화, 보조 배터리 달 필요 없이 한 방에 해결이 된다 라는 그 실생활에 바로 와닿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얘가 전력량이 세다고 했잖아요. CCA 값이 완전 틀려요. 그 콜드 크랭킹 값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얘가 100A짜리 배터리가 110A짜리 배터리를 100A짜리 배터리를 110A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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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얘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차 시동을 걸 때 차 힘부터 다르게 느껴집니다. 휘발유 차들은요. 또 그런 이제 감성 마력 같은 게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량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극 위치를 확인하고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요. 배터리를 올바르게 고정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고정이 안 되면요, 지 혼자 계속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단자나 이런 데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흔들림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꽂을 때는 아까 분리할 때랑 좀 반대예요. 플러스를 먼저 꽂아줍니다. 자, 배터리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보면요, 위에 전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차가 방전됐을 때 만약에 얘가 진짜 용량을 다해서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방전이 됐다, 이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상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는요, 블루투스 모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모듈을 핸드폰하고 연결하면요, 지금 내 배터리가 전력을 얼마나 충전하고 있고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